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오늘은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 강좌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n 자유도의 카이 제곱을 이해하기 위해선 야코비안과 구의 건널비 그리고 베타 함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까지 이제 넘어가면 기하학의 강좌다 보니까 통계학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부터 일단은 정의를 제대로 알아가고 갑시다. 카이 제곱 분포란 V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합해서 얻어지는 연속 확률 분포입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는 표준 정규 확률 변수에 제곱을 하고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Z는 전에 표준 정규 확률 분포를 설명할 때 Z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X 빼기 평균에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해주면 얘를 가지고 분포를 만들어내니까 평균이 0이 나오고 그리고 분산이 1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아실 필요도 없고 정의는 알아야 되는구나. 이 정의는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정의가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식은 유도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이 많이 난해하죠.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예요. 왜 카이 제곱을 x 제곱이 아닌 카이 제곱으로 부를까요? 여기에 있는 카이의 뜻은요. 카이의 그리스 알파벳 버전으로 평균이 0이며 분산은 1이 표준 정규 분포를 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뒤돌아가 보시면 여기에서 Z값이죠.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의 합을 이제 카이 제곱이라고 저희가 칭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카이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이 제곱이 V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 정규 확률 변수를 각각 제곱해서 얻어지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카이 1, 카이 2, 카이 V가 Z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Z값들이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얘네들은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씩 이제 빼내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공이 10개가 있어요. 공이 10개가 표준 정규 분포예요. 거기서 하나를 빼고 다시 하나를 넣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10번 뽑을 동안 거기에서 공이 나오는 종류가 독립이죠. 각각 독립이죠. 왜냐하면 10개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빨간색 공이 나왔어요. 빨간색 공을 보고 이제 다시 넣었어. 그럼 다시 뽑을 때는 빨간색 공이 안 나올까요? 나오죠. 즉 한마디로 얘들은 각각 독립이지만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이제 IID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빼낸 확률 변수를 IIT라고 약자로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제곱 유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불편하죠? 이거 뭐야, 왜 있어? 카이제곱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정의됐듯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유도됩니다. 우선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x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기억나시죠? 그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U이고 평균이 U란다.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일 때 이제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표준 정규 분포고 표준 정규 분포의 이득은 분산만 가지고 이제 얘들이 얼마만큼 평균에서 벗어났는가를 비교할 수 있을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z값을 제곱하면 자유도 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z 제곱이 어떠한 s 이하의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이하의 값은 누적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대문자 f라고 저는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누적 확률 분포가 아닌 그냥 확률 밀도 함수일 경우 소문자 f를 쓸 겁니다. 그리고 확률 p
z제곱이 무슨 값이야? x값 이하일 때, 어떠한 x값 이하일 때 확률을 계산하려면 표준 정규 분포는요, 이렇게 x축 대칭이었죠. 원점에서 s축 대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x에서부터 루트 x까지의 z값이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준 정규 확률 분포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루트 x 구간은 구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게 z제곱은 y라고 전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해주면, 양변에 미분을 해주면 2z dz가 되고 dy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z제곱을 미분해주면 2z dz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z는 여기 씌워주면 루트 y가 되겠죠. 그러므로 2 곱하기 루트 y의 dz는 dy가 됩니다. z가 루트 y이기 때문에 2 루트 y dz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을 이제 변환을 해줬으니까 대입해줘야겠죠. 그래서 dz는 dy로 바꿔주고 z도 y로 바꿔주고, 그리고 x는 이제 변경을 해줬으니까 루트 x에서 s로 변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은 여기 앞에 있는 2 때문에 2분의 1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가 y축 대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y축 대칭이었죠. 제가 아까 전에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은데 y축 대칭이 아니라 s축 대칭 아닌가? 아, s축 대칭이죠. 이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내 가부화가 왔어. 아마 여기 y 넣는다고 y축 대칭이라고 적은 것 같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S축 대칭인 걸 알기 때문에 얘들을 합쳐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분과 상관없는 루트 2파이분의 1은 밖으로 빼준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양변에 y로 미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y로 적분이 돼 있기 때문에 양변에 y로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아까 말했다시피 확률 밀도 함수로 돌아오기 때문에 누적 분포 함수에서 y로 미분을 해줬으니까 확률 밀도 함수로 돌아오겠죠. 누적이 아닌 하나의 값, 확률 밀도 값이 나오는 거니까 fx로 표시를 해주고요. 얘는 이제 dy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미분해줬으니까 얘는 없어져요. 없어지면 얘들 값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에 x 값을 넣어주고 여기에 0 값을 넣어주면 0은 어차피 0이잖아요. 그래서 무시를 해주고 s 값만 들어간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마 함수가, 저희는 전에 전강의에서 감마 분포를 통해서 감마 함수의 유도를 봤고요. 거기서 감마의 2분의 1, 2분의 1 팩토리얼, 마이너스 2분의 1 팩토리얼은 루트 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하면 자유도 1인 가해제곱 분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V가 자유도였잖아요. 그래서 1을 넣어주면 2분의 1, 감마 2분의 1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V도 2분의 1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X는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카이 제곱이 확률 변수죠. 그래서 카이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 제곱은 0 이상일 때, 왜냐? Z값을 제곱했다고 했잖아요. Z값을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의 값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0 이상의 값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보다시피 자유도 1인 카이 제곱 정규 분포는 유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책은 여기서 n을 넣어주면 여기 2분의 v n을 넣어주면 여기 상태에서 n을 넣어주면 얘는 2분의 v가 되고 2분의 v 지수는 2분의 v가 되고 얘는 v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자유도 1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왜 n을 넣으면 얘가 2분의 n이 되느냐, 얘가 2분의 xn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2분의 카이 제곱 n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여기서 n이 아니라 v겠죠. 자유도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V 차원의 카이제곱 분포의 요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여기서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자세히 보시길 바라고, 자유도 V에 대한 카이제곱 분포 요도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A4 용지나 공책 같은 거 꺼내셔가지고요, 필기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싹 다 적고 나서 거기서 이제 유도 과정을 보면요, 한눈에 다 보이니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자유도 V인 카이제곱은 다 더한 값을 Q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얘가 Z인데 Z가 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Z 카이 제곱, 카이 1의 자유도 1의 카이 제곱과 그리고 2의 카이 제곱, 두 번째 카이 제곱을 한 거랑 세 번째 카이 제곱 해가지고 V까지 카이 제곱까지 한 걸 다 더한 걸 Q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다 독립이기 때문에 여기서 카이 제곱값은 이 값이 다 들어가게 되죠. 여기 있는 이 값이 얘가 이렇게 다 변환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얘들은 다 독립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공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빨간색을 보면요, 이 값을 우리는 반지름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상에 XY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고, 변환한 값이 원의 반지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좌표에다가 XY 좌표에다가 한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얘들을 선을 쭉 그어주면 얘들이 피타고라스의 법칙으로 인해서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히 빗변이죠. 빗변을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빗변을 가지고 원을 그려주면 얘는 반지름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값이 x고 얘가 y일 때 우리는 이 반지름 값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3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3차원은 x, y, z까지 해가지고 얘가 카이 3까지 더해준 형태가 3차원 9의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v차원의 9는 뭐냐? 카이 좌표의 어떠한 확률 변수에 v까지 다 더해주고 제곱을 해준 게 반지름 제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아까 Q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Q로 바꿔주고요. 얘는 반지름이라 했죠. 반지름은 뭐예요? 상수죠. 그래서 상수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 값 자체가 아예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얘를 그냥 어떠한 상수 값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들 이렇게만 남게 되죠. 그럼 얘를 적분을 해줘야 돼. 얘를 어떻게 적분해줘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V차원의 9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dx1, 여기는 얘만 하나 좌표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얘 하나만 이제 그릴 거기 때문에 1차원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1차원에서 dx1은 극소죠. 극소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한 거의 점 같은 형태일 겁니다. 얘가 dx1인데 마찬가지로 dx2, dx3, dx4도 똑같이 하나의 차원에서 점을 다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다 이어주면요, 하나의 구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들을 극소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들을 짜자다닥 이어주면 9가 나오는데 안은 텅 비은 9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비운 9가 뭐냐? V-1차원의 9의 면적이 되고, 얘가 V차원의 9가 되기 때문에 V차원의 9의 면적에 V-1차원의 9의 면적을 빼주면요, 그게 극소 두께가 그 면적값이 나올 거고, 이 면적값에서 극소 두께를 곱하면 얘의 최종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V차원의 9의 넓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9는 뭐예요? 3차원의 9죠. 동그란 9일 거예요. 그 9 모양의 9, 포켓몬스터 볼에 있는 9. 근데 그러면 V차원에 있는 9도 어차피 포켓몬스터 볼에 이제 9 같은 그런 형태일 거나 그냥 3차원의 9로 식을 표현을 해주면 안 될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이거는 제일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이미지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3차원의 구죠. 얘를 2차원의 구로 변형을 해볼게요. 2차원의 구는 얘가 이렇게 되죠. 2차원의 구에서 3차원의 구는 표현을 못하죠. 이 두 개의 구는 엄연히 다르죠. 즉 V차원의 구 또한 3차원의 구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3차원 구의 방식을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의 구의 식을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설명드렸던 얘 건널비로 구해야 되죠. 건널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V-1차원의 부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V-1차원의 부피를 빼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2차원의 구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2차원의 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서 S축, Y축을 그릴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반지름 길이가 R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Y 값이 되겠죠. 이 값은. 즉 피타고라스를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R만큼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N을 이 R만큼의 길이를 N만큼 되게 얇게 쪼개줄 거예요. 얘를 짜서 쪼아주면 얘가 뭐예요? 직선이 되겠죠. 얘들은 직선이 되는데 이 직선에 Y가 어떻게 돼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짜자자자 다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2차원의 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차원의 구는 부피란 이제 직선을 여러 개 그거 다 더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1차원의 구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한 형태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얘가 r을 n의 이제 무한의 발산을 할 때 n의 무한의 발산을 할 때 얘들 높이가 아니라 이 뭐라고 하죠? 이걸 어차피 그냥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에 수렴할 거고 그럼 이 직선을 따닥 해주면 이 직선들을 다 더해준 값이 뭐가 나오냐? 2차원의 구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직선이 뭐냐? 1차원의 구예요 얘가. 왜냐하면 1차원에서는 한 직선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구가 1차원 넘어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1차원의 구를 R, 0,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9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 Y 얘도 높이가 되는구나. 이걸 뭐라고 말해줘야 되지? 반지름이라 합시다. 이 반지름은 아까 말했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해주면 루트 Y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얘가 Y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주면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을 해주면 2차원의 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로? 1차원의 구에 직선으로 쌓아주니까. 그럼 여기서 약간 짐작이 오죠? 3차원의 구 같은 건 어떻게 할까요? 3차원의 구를 자르면 얘들은 원기둥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원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얘들은 또 R부터 N에 발산한 것만큼 해줄 테니까 얘 원기둥의 높이는 0에 가까워지겠죠. 0에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옆에 봤을 때는 일직선이고 얘가 이 원 높이를 봤을 때는 원기둥 높이를 봤을 때는 일직선인데 여기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얘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원의 형태가 나오죠. 이 원의 형태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2차원의 구에서 봤죠. 그쵸? 그러면 뭐냐? 2차원의 구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을 해주면 3차원의 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가지고 v차원의 구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v-1차원의 구의 부피를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오냐? v차원의 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를 잘라줄 때마다 y 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r제곱 빼기 x제곱에 루트를 씌워줌으로써 얘들 y 값을 계속 최신화를 해주고요. 얘의 y 값이랑 얘 y 값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최신화를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v차원의 구의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루트가 들어간 거고 r부터 마이너스 r까지 뭐를 적분해주냐?
바로 그 전차원 마이너스 1차원 본래 있던 VN에 마이너스 1차원을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거였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알았는데 그럼 V 여기서 n-1차원의 구해부피는 또 어떻게 구하냐는 거예요. 일단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구나. vn 차원의 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 차원 마이너스 1차원의 구해부피가 필요하다는 건 알았어. 근데 얘는 또 어떻게 구할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구할 건데 그 이전에 vnr 여기 보면 얘가 들어간 게 뭐예요? vn-1차원의 반지름이죠. 얘가 이 y 값이 vn-1차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얘를 좀 빼주면 좀 식이 편해질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r을 밖으로 빼줄 건데 밖으로 빼주면요 rn 곱하기 vn 1이 됩니다. 그 반지름 1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r을 여기서 마음대로 멋대로 꺼내도 돼?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차원의 구는 뭐예요? r이 직선으로 표현된다 했죠. 여기서 반지름은 얘를 반으로 쪼개준 거겠죠. 근데 여기서 2차원의 구는 뭐예요? r을 두 번 곱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차원이 하나 늘었으니까. 3차원 또 뭐예요? 한 차원이 더 늘어났어. 그럼 r을 세 번 곱해줘야 되죠. 즉 계속 차원이 추가될수록 r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vn 차원에서 rn을 빼주게 되면 얘는 반지름이 1인 형태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rn 곱하기 vn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이 어떻게 돼요? vn-1차원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vn 차원의 반지름이죠. 그래서 1 곱하 1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를 씌워주면 vn-1차원의 얘가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를 또 뭐예요? 또 밖으로 빼낼 수 있어. 얼마만큼? 얘는 n-1차원이니까 n-1차원까지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없애주고 얘는 2분의 n-1로 바꿔준 거예요. 원래 n-1승인데 루트를 없애줌으로써 2분의 n-1분의 2가 된 거죠. 그리고 vn-1의 1은 얘들 적분과 무관하죠. dx인데 얘는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밖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또. 근데 얘가 뭐예요? 9는 S축, Y축 완전히 대칭돼 있죠. 그래서 얘를 0과 1로 바꿔주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여기서 x제곱을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x제곱을 u라고 두고 양변을 미분하고 변환을 해줄 겁니다. x제곱은 u가 되고 양변에 미분을 해주면 2x dx 그리고 는 du가 될 거고 여기서 x는 루트 u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dx는 뭐예요? 2x분의 du. 근데 x가 뭐라 했어? 루트 u야. 그럼 x를 루트 u로 바꿔주면 du 나누기 2분의 루트 u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dx로 넣어주고 x제곱은 뭐가 돼요? x제곱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바뀌었어요. 어메이징 하죠? 이거 제 잘못이에요. 얘 x제곱이 왜 u로 안 바뀌어졌냐? 얘 u로 바뀌어져야 되고 어쨌든 2랑 2랑 없애주고 여기서는 또 u로 바꿔줬네. 이거는 좀 실수예요. x제곱이 u로 같이 변환이 돼야 되는데 제가 실수한 거고 그리고 얘를 이제 또 풀어줘야겠죠. 우리는 이거를 베타 함수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베타 함수라는 게 무엇일까요? 베타 함수는요, 감마 함수의 비로 나타내어지는 이변수 특수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함수라는 걸 b라고 쓰고 x, y는 감마 x 곱하기 감마 y분의 감마 x 플러스 감마 y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꾸로 표현했는데 원래 정의는 얘부터 시작됐어요. 얘부터 정의가 되어 왔고 얘를 풀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타 함수가 원래 정확히는 이항계수, 얘가 이항계수가 아니야. 얘를 실수 범위로 확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감마비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도 과정이 솔직히 쉬워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려면 길어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지금 n차원의 구를 이해하는데도 지금 많이 벅차시잖아요. 그래서 베타 함수는 유도는 제가 뺐습니다.
중요하긴 중요한데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카이제곱 분포도 설명하고 있고 또 나눠서 카이제곱 검정도 설명을 할 건데 원래 카이제곱 분포랑 검정이랑 같이 설명하려 했거든요.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더라고요. 가뜩이나 긴데 베타 함수 유도까지 넣으면 좀 답이 없어가지고 죄송스럽게도 제가 베타 함수의 유도를 뺐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첨부를 해서 PPT에 추가하거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려도 PPT 한번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참고로 이항계수라는 게 x 플러스 y의 n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베타 함수가 현재 유도되었던 n차원의 부피식에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u에 2분의 n-1 u의 마이너스 1분의 1 뭔가 보이죠? t의 x-1승이 u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리고 1-t가 1-u인데 y-1이 2분 n-1분의 2야. 그러니까 얘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뭐예요? x가 2분의 1이 될 경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얘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리고 y에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주고 2분의 n 마이너스 1이 돼. 2분의 n 마이너스 1이 얘가 되죠. 즉 이게 뭐냐? 베타 함수로 변환할 수 있고 베타 함수로 변환한 걸 감마 함수 b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함수의 b로 변환을 해주면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얘를 이제 좀 풀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했던 2분의 1 감마의 2분의 1은 루트 파이라고 제가 말해줬었어요. 전에 이거는 이제 얘를 풀어주면 루트 파이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그냥 얘를 풀어주면 루트 파이가 나오는 건데 식이 복잡해서 제가 어떻게 루트 파이가 나오는지는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냥 언젠가는 계속 보실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익히실 거고요. 뭐 정 궁금하시면 적분을 풀어보시면 되긴 한데 저는 비추드립니다. 이런 이제 무지성 계산 풀기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파이를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루트 파이랑 RN이 일단 루트 파이를 밖으로 빼주고요. 그리고 RN을 여기에 넣어줄 겁니다. R값을 안에 넣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n-1차원이죠. 그래서 rn-1만 RN에 들어가고 얘가 R로 변환될 테니까 R 곱하기 rn-1, rn-1이 R 안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R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루트 파이에 vn-1의 반지름은 R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럼 vn-1차원의 R을 vn-2차원의 R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차원의 구가 얘가 vn 차원의 구가 1차원의 구까지 나열되도록 n-1번 반복 전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vn-1 뭐 vn- 얘는 v2차원 그리고 얘가 1차원의 구까지 이렇게 쭉 해준 거죠. 그리고 얘는 얘랑 약분이 되고 얘는 얘랑 약분이 되고 얘는 얘랑 약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약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v1차원의 구를 곱해주고 v2차원의 구까지 해줬으니까 여기에 있는 감마의 n 플러스 2분의 2가 되고 그리고 얘도 살아남았으니까 얘도 앞으로 빼주고 근데 얘는 2분의 3이죠. 빼주고 그리고 r 곱하기 루트 파이가 몇 번 곱해준 거예요. n 차원부터 n 2차원까지 이제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즉 n-1까지 곱해진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n-1에서 2까지 이제 곱해준 거기 때문에 얘는 n-1승이 되겠죠. n-1승씩 곱해준 거니까 n-1번 곱해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감마 특징 두 개를 또 적용을 할 겁니다. 감마의 알파 플러스 1은 뭐냐? 알파 곱하기 감마 r이 되고요. 그리고 감마 2분의 1은 루트 파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서 얘는 뭐예요? 2분의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뭐가 돼?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감마의 1분의 2는 뭐가 돼요? 루트 파이가 된다 했죠. 그래서 1분의 2, 자꾸 헷갈리네요. 1분의 2 곱하기 루트 파이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불편하네. 이것도 제가 애니메이션이 자꾸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V 1차원의 구의를 이제 구해야겠죠. 1차원의 구의식은 부피식은 2R이에요. 그래서 2R이기 때문에 2R로 변환을 해주고 그럼 2R에서 얘랑 없어지죠. 그리고 R 루트 파이가 되죠. R 루트 파이랑 R 루트 파이 n-1이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R 루트 파이의 n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얘도 변환을 할 수 있죠.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럼 밖에 나오면 뭐가 돼? 2분의 n, 자꾸 2분의 n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n분의 2가 되죠. 얘를 먼저 읽다 보니까 제가 이건 제가 계속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n분의 2인데 n분의 2씩 계속 곱해지는 거죠. 곱해지는 게 아니라 n분의 2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약분을 해주고 2를 위로 보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 반지름 n-1승이기 때문에 n-1차원의 구의 표면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n차원의 구의 건널비를 구한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얘는 구의 부피잖아요. 구의 부피이기 때문에 건널비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건널비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n 곱하기 rn-1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n차원의 구가 있을 때 얘를 건널비로 변환해주기 위해서는 n 곱하기 rn-1승 그러니까 차원에서 하나를 빼주고 n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n이 나오면서 n이 약분이 된 거고 2가 약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를 건널비식으로 변환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건널비도 구했으니까 카이제곱 분포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이렇게 쭉 왔을 때 얘가 뭐예요? n-1차원의 극소 두께를 곱한 거라고 했죠. 즉 a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a를 얘로 넣어줄게요. 그럼 a가 얘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q는 뭐예요? r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 2R, dr은 dq가 되고 그리고 dr은 dq 나누기 2R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dr을 dq분의 R, 2R로 바꿔준 겁니다. q가 뭐라고 했어요? 카이 제곱들의 합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카이 제곱이 하나하나당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얘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주고 루트를 씌워주면 반지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R제곱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끼리 또 약분이 돼. 얘들끼리도 또 약분이 되죠. 그러면 약분을 다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DQ를 또 약분을 해주면 얘는 PQ는 이제 카이 제곱으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가 나오고 V 차원은 자유도 V의 카이 제곱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Q는 뭐예요? 카이 제곱이라고 했었죠. 카이 제곱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카이 제곱으로 바꿔주고 Q는 다 카이 제곱으로 바꿔주고 K는 자유도니까 차원이었는데 이제 자유도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K 차원에서 자유도 V라고 이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카이 제곱 분포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쉽게 풀이하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이 제곱은 z 제곱에 다 더한 거기 때문에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v 카이 제곱의 유도를 했는데
자유도 v의 카이제곱 유도를 했고요. 근데 제가 야코비안을 하나 설명 안 해드렸죠. 그래서 야코비안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자유도인 카이제곱 분포를 유도를 해보려고 해요. 자유도인 x의 어떤 변수가 확률 변수가 카이제곱을 따르고요. 그리고 y의 어떤 확률 변수가 카이제곱도 어떠한 카이제곱의 이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얘들은 똑같이 하나의 분포에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일식 표현이 돼가지고 자유도 1을 넣어주면 여기서 자유도 1을 넣어주면 v에 1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들 뭐예요? 얘랑 같은 확률 분포에서 나왔지만 독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x가 나오기도 하고 y도 같이 나오려면 곱해줘야겠죠, 확률을.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x 마이너스 1분의 2승, y 마이너스 1분의 2승 곱해지면 xy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고, 그리고 e도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이제 얘를 카이제곱, 자유도 2인 카이제곱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많이 복잡합니다. 사실 자유도 자유도 2가 좀 더 복잡한데, 여기서 a, xy는 a라고 정의를 할 거고요. b는 x 플러스 y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x랑 y는 뭐예요? 근의 공식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죠. x 플러스 y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인데 얘가 뭐예요? b 제곱이죠. 그래서 y에 x분의 a분의 x를 대입하고 파란색 칸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칸 어디 갔어? 잠시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칸이 사라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y에 a분의 x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y에는 b-x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얘들 값이 b제곱은 또 앞으로 보내주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얘는 0이 된 거죠. 그래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정리를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가 됩니다. 여기서 근의 공식을 적용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근의 공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분의 2a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b를 넣어주고 b제곱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4ac인데 a는 1이죠. 1이 되고, 그리고 a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죠. 그럼 x가 양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 y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x가 음수일 경우 얘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될 경우에는 y 값이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분의 2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 x값이 나왔잖아요. x값이 나왔으니까 여기 x값에 아까 x값을 대입을 해주고 y가 나온 값이 뭐가 되겠어요? 그 y값이 될 건데 이 y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아까 x를 대입해주고 이 값을 대입해주고 y값은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 라는 거였고요. 근데 이 두 변수를 어차피 변경해봤자 얘들 서로 대칭이잖아요. 얘들 서로 대칭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fxy를 fab로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코비안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야코비안이 쓰이는 겁니다. 이 야코비안은 사실 자코비안이라고 많이 쓰이는데 철자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코비안이라고 많이 불리고, 일단 정식 명칭은 야코비안이니까 야코비안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에서 편미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를 a랑 b로 미분을 해주고 싶어. y도 a랑 b로 편미분을 해주고 싶어. 근데 이렇게 해주려니까 식으로 일일이 해주려고 하니까 돌겠죠. 그래서 좀 쉽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행렬식으로 편환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 값에서 이제 행렬식을 도출을 하면 j 값이 나오게 돼요. 이 j 값에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 j 값을 da db에 이동한 만큼 미소량만큼 곱해주면 이게 dx dy 값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쉽게 얘기해 해주자면 야코비안이란 좌표계를 변환해 줄 때 보정을 해주는 역할로 메이플 메소 마켓을 좀 예로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변화량이 매수 변화량이 있고 그리고 현금 변화량이 있겠죠. 근데 이 변화량을 똑같이 매겨주면요, 얘들이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스도일 돌았어요. 보스도일 돌았는데 보스를 잡았는데 한 1억 매소 정도 벌었어. 근데 그 변동률을 똑같이 현금으로 적용하면 1억 매수를 번 걸 1억만 원으로 번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1억만 원으로 바꿔주면 메이플은 당연히 파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좀 더 쉽게 변동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야코비안이고, 아니, 만들어진 게 야코비안 아니고 거기에 적용한 게 야코비안이고, 마치 확률 같은 시스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솔직히. 야,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 못 하신 거. 그래서 정규분포를 배웠을 때 저희가 직교 좌표계에서 극좌표계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dx, dy 직사각형이죠. 아,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은 아닌가? 직사각형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직사각형일 거예요. 직사각형에서 얘를 반지름 부채꼴이었죠. 부채꼴에서 부채꼴 빼주니까 RDR 곱하기 D세타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그때 봤던 거 기억하죠? 근데 이거를 야코비안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x, dy의 차원을 극좌표계 차원을 죄송합니다. 직교 좌표계 차원을 극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야코비안으로 죄송합니다. 자꾸 자코비안이라고 하는데 야코비안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x, y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r 세타를 넣어주면 여기에 x를 r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x를 세타에 대한 편미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 x가 뭐예요? x가 밑변이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r 코사인 세타로 변환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사인이 r분의 x니까 x분의 r이니까 그러니까 r이 서로 약분되고 x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변환을 해주고 얘를 r로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편미분 해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얘를 세타로 해주면 코사인을 미분을 해주면 사인이 나와요. 마이너스 사인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r도 서로 사인 없어지니까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사인은 미분해 줄 때 그냥 코사인으로 되죠. 그래서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행렬식으로 풀어줘야 된다. 얘를 곱해주고 얘를 곱해주고 얘 곱해준 거에 얘를 빼주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r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값이 r이죠. 야코비안 값이 r이래.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dx, dy에서 얘 dx, dy 변동률에 rd, r세타에 나온 이 j 값을 곱해주면 뭐냐? dx, dy는 r 곱하기 dr 곱하기 d세타로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전에 보여드렸던 정규분포 유도에서 뭐 직사각형 넓이가 어떠니 뭐 무슨 부채꼴 넓이에서 뭐 거기서 또 작은 부채꼴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r 곱하기 dr 곱하기 d세타가 나와가지고 dx dy는 뭐 r 곱하기 dr 곱하기 d세타다 막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코비안 하나면 그냥 다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할 수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좌표계를 변환을 줄 때 사용하는 게 자코비안이고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x, y를 편미분을 해줄 거예요. 뭐로? a에 a랑 b로 편미분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 j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값은 귀찮으니까 제가 안 할 거예요. 여기에 x에서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2를 a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데 노가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행렬이 나오고 얘를 행렬식으로 구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근데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절대값을 왜 씌워주냐면요. 이게 음수값이 절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환전을
예로 들어든 게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이플 매소가 아무리 가치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걔를 한전해 줄 때 마이너스 1억만 원이 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매소를 갖고 있어. 근데 1000만 매소를 한전하려고 해. 뭘로? 현금으로. 근데 화폐 가치가 막 떨어져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내는데 내가 마이너스 1000만 원, 1000만 매소를 내는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내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음수가 나오니까. 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확률이 작아지더라도 돈을 한전하려는 사람이 거기서 또 자기 센 돈을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음수가 아닌 이 크기만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무조건 절대값을 씌워준 거고요. 여기서 설명이 나오죠. 아무리 메이플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한전을 할 때 마이너스 단위가 나오게 되면, 즉 1억 매수로 한전한다 할 때 마이너스 5천원이 나오면 제가 1억 매수를 냈는데 5천원을 또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결과죠. 그래서 무조건 양수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A,B로 변환을 해줘야 되죠. 이제 여기서 FAB로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FAB에서 DA,DB를 미분해준 값은 미분해준 값은 F의 XY의 DX, DY와 같다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영역이 같고 확률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아까 J 값을 구했죠. DX, DY는 뭐예요? 자코비안 행렬식 값, 자코비안 값의 DA, DB였죠. 그러면 DX, DY에 이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럼 뭐야? DA, DB를 약분을 해줄 수 있어. 얘들을 다 쳐내, 다 합쳐, 다 없애버려. 그러면 fx, y 곱하기 자코비안 값은 FAB가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자코비안 값을 곱해준 거죠. 여기서 곱해주면 뭐가 된다? FAB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B만 구할 거예요. B만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없애줘야겠죠. A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모든 값들을 더해주면 되겠죠. B 주변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다 합해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왜 A 구간이 0에서부터 B제곱분의 4를 적분을 해줘야 되냐? 왜 A 구간이 0에서부터 B제곱분의 4인가? 여기서 A는 XY라고 했고 B는 X 플러스 Y라고 초창기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카이제곱 분포에 들어간 변수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는 아니고 0과 양수는 뭐라고 해야 되지? 0 이상의 자연수? 아니지, 자연수도 양의 정수인데? 어쨌든 0 이상이에요. 양수는 아니고 0 이상의 x와 y가 있을 때 a는 x 곱하기 y는 무조건 0 이상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의 모든 x의 값들은 0 이상이어야 되고, 여기서 y 값이 존재할 때 y 값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럼 x, y는 뭐다? 0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여기서 정확히 풀이를 하자면 모든 혹은 임의 0 이상의 변수 x에 대해서 a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for all 또는 for every라는 뜻으로 y는 0 이상의 변수가 존재할 때 e가 ist인데, 여기서 e가 뭐예요? e가 기대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혼돈이 오니까 뒤집어 놓은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뒤집어 놓으면 똑같죠. 그래서 위아래로 뒤집어 놓은 거고, 그리고 st는 뭐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냥 search that을 그냥 s.t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a가 왜 b제곱분의 4보다 작은가 라는 이유는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 즉 b는 여기서 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0 이상의 모든 값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갈 수 있죠. 얘를 00 들어가면 뭐가 돼요? 얘 값이 b죠.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그래서 b는 0일 수 있는데, 여기서
x 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x도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도 카이 제곱에서 왔으니까 x도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얘 값도 0 이상이어야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죠. 근데 얘 값이 0 이상이 나와야 돼. 그럼 a가 뭐가 나와야 돼요? 4분의 b 제곱보다 작아야겠죠. 왜냐하면 4분의 b제곱분의 4보다 커버리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자. 그럼 0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a 값 자체가 b제곱분의 4보다 이하였기 때문에 a 값은 0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b제곱 나누기 4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싹 다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b의 주변 확률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a는 뭐로 변화를 해줄 거냐? b제곱 나누기 4에 곱하기 sin t의 제곱, 사인 제곱을 한 거죠. 사인 제곱을 정의를 하고 변화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변화를 해주냐? 처음에 a는 이렇게 변화를 해서 이렇게 정의를 줬었죠. 이렇게 정의를 줬고, 그래서 a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주게 되면 얘들도 양변에 해주게 되겠죠. 그럼 양변에 b제곱 나누기 4로 나눠줄 거예요. 여기서 대소관계는 바뀌지 않죠. 그럼 사인 제곱 t가 되는데 이 사인 제곱 t에서 루트를 양변에 씌워주면 사인 t가 나오게 되죠. 이 사인 t가 0에서부터 1 이하의 값이 나오려면요. 보시면 0도 이상이고 그리고 90도 이하여야 되죠. 그래서 2분의 파이 이하이거나, 이거 잘못 적어줬네요. 그 뭐죠?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얘가 그냥 크다라고만 해놨는데 크거나 같다 해야 됩니다. 얘는 제대로 적어놓고 여긴 또 왜 이렇게 적었지? 어쨌든 간에 0 이상이거나 파이분의 2보다 이하이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주변 확률부터 쭉 나열을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를 아까 주변 확률 분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들 A 값을 다 더해주고요. 근데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아까처럼 얘로 변환을 해줬으니까 극좌표계로 변환이 되겠죠. 이 극좌표계로 변환을 해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 자유도 2인 카이제곱 분포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A를 없애준 이유는 뭐냐면요. 자유도 2인 카이제곱 분포가 카이제곱 하나 그 변수잖아요. 그래서 B를 카이제곱으로 보고 이 A 값 자체를 다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A를 다 더해주고 B의 주변 확률 분포로 바꿔줬고, 이 값이 뭐가 된다? 자유도 2인 카이제곱 분포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버벅대가지고 A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줬잖아요. 그 4분의 B제곱 구간도 이 구간으로 바뀌어질 거죠. 이 구간이 0부터 2분의 파이로 바뀌어진 거고, 그 여기에 있는 값은 1이 된다는 거죠. 얘들 값은 1이 되고, 그래서 얘들은 1이 되고, 여기서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해주면 2파이 빼기 0은 2파이 2파이 없어지고 2 곱하기 2에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니까 파이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왜 있죠? 파이 없어지고 2 자유도 2인 값에 파이가 있었나요? 잠시만요. 뭐지, 나도 헷갈리는데. 잠시만 보도록 합시다. 자유도 2 값이 얘가 맞나? 어디서 계산 미스를 한 것 같거든요. 봅시다. 어디서 계산 미스를 한 거지? 행복해지려 하네요. 보자. 아닌가, 맞나? 여기에 2를 넣어주면, 뭐야, 카이저 우여있다. 여기 2를 넣어주면, 맞네요. 파이가 없어지네요. 여기서 자유도가 2가 되니까, 감마 2분의 2가 되니까, 얘는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죠. 그래서 파이는 없어집니다. 맞네요. 그러면, 계산 미스가 된 쪽은,
여기서 계산 미스가 난 거죠. 파이파이 약분이 돼야 되고 2가 없어지고, 그래서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b가 돼야 되는데 b는 카이 제곱으로 변환을 해주면 자유도 2인 카이 제곱 분포가 된다는 거죠. 이 파이는 제가 나중에 없앨게요. 좀 수정해야 될 게 많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 이게 자유도 1인 카이 제곱 분포가 아니야? 근데 자유도 1인 카이 제곱 분포는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 하나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하나의 x 데이터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뽑은 데이터들이 0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 0 빼기 나온 x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해주니까 얘 z 값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0 이외의 값들이 나올 확률이 경우의 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평균이 카이제곱 분포의 평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x1에 얘는 카이예요. 카이의 x1에서 평균을 빼고 분산을 나눠줬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과 0이 나왔어요. 여기서 0 빼기 0은 0이죠. 0에서 뭐 분산을 몇을 빼던 간에 0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어지고 0 빼기 1이 됐어요. 1 빼기 0이죠. 1 빼기 0에서 표준 편차는 1이죠. 표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그럼 1분의 1, 그럼 1 되죠. 1제곱이 돼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유도 2인 카이제곱 분포에서 1과 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평균은 1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유도가 2일 때 살짝 이쪽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했죠. 평균이 살짝 우측으로 이동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0 이외에 이제 변수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제곱을 해주니까 우측으로 계속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밀집도가 계속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자유도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 이외의 값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평균 이외의 값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니까 계속 우측으로 이동해지게 되니까 자유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평균은 밀집도는 우측으로 이동이 된다는 걸 우리는 카이제곱 분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z값이 뭐예요? 어떠한 x표본에 평균을 빼고 거기에서 분산을 나눠준 거죠. 분산이 아니죠. 표준 편차를 나눠준 거죠. 즉 그만큼 편차 및 오차, 얘가 뽑힌 데이터가 얼마만큼 평균에서 벗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가 편차 및 오차를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릴 게 뭐냐, 카이제곱 검정입니다. 이 카이제곱 검정을 할 때는 표본 데이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n-1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정확히 자유도 n-1인지 설명은 해드리긴 할 건데 좀 식이 많이 복잡해가지고 제가 뺐습니다. 빼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시면 알 건데,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그냥 중간까지만 하고 거기서 이제 얘들을 다 더해주니까 카이제곱 n-1 자유도를 따르더라 라고, n-1 자유도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더라 라고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이게 있는 게 이 코드가 카이제곱 분포의 코드들이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카이제곱 검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제곱 분포가 많이 어렵죠?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 카이제곱 분포를 익히는데 좀 하루를 꼬박 샜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24시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수학적 지식도 없으시면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를 통계학에서 가르쳐 줄 때 자유도 1인 카이제곱 분포를 가르쳐 준 게 이 이유 때문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요, 나중에 다른 것도 이제 이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자유도 자유도 V인 카이제곱 분포를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